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 축에 이렇게 개신기가 있고 축은 임묘를 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임묘다 그러면 내지는 입고다. 이거 임묘를 써야 되나요? 입고를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막 이제 인적 관계에서는 임묘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적 관계에서는 저는 입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창고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묘에 묻히지 돈을 묘에다 묻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막 그렇게 막 머리 아프게 보지 마시고 아하 이거는 인사에 관련 이거는 재물에 관련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하간에 여기에서 경금과 그 다음에 기토와 정화가 입고가 된다. 임묘가 된다. 요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바로 12운성 논법인데, 자, 경금은 여기에서 뭐죠? 이 사람의 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경금이 만약에 투관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거는 흠목위제가 될 상인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금은 없고, 축 속에 있는 신금만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금이 있고 있다. 이거는 나의 관이 있고 있다. 그럼 이 사람 관을 못 쓰는 사람인가? 이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물상으로 볼게요. 축은 너무 추운 그 겨울에 꽁꽁 얽어매는 그런 물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제가. 그쵸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간목을 제가 그리고 첫 장에 표현을 했을 때 뭐라고 해놨나요? 딱딱한 껍질에 연유를 시켰어요. 그래서 간목이 움트려면 갑을 뭘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껍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경금이 축에 임묘를 한다는 건 이 껍질이 축에 터져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것도 축월에는 자 여러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독이 그냥 내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와장창 깨지는 그런 저하고 좀 동년배라면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많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에 가만히 있는데 막 와장창 해가지고 어머니가 누가 또 그 공놀이 했냐 막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데 사실은 저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옆에를 봐도 어떤 공놀이 흔적은 없는데 지 스스로가 터진 거죠. 그 속에 있던 것이 부풀면서 그러니까 추위에 냉기에 부풀면서 이 장독을 쾅 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새 용다름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싹트기 위해서 간목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갑축돼지거든요. 내가 그래서 간목은 태어나려고 할 때 무엇을 수반한다?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요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 깨지는 것을 한번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관해. 자, 여러분 보세요. 관해. 그다음에 나의 돈에. 그 다음에 나의 상관이라는 건 나의 활동력에 뭐든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지는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상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물상과 12운성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12운성 따로 배우시고 물상 따로 배우시면 이제 이게 연결이 좌지우지 안 돼요. 그리고 맨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뭔가 라이더 조건이 필요합니다. 누가 좀 팔로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좀 많이 해소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이 인이 여기서 축생인이 되고 인이 묘로 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간목이 자 개수의 한 칼이었다면 자 간목의 한 칼을 하는 그런 시점이 자, 올 수 있겠다. 이거는 두견신족에서 머리니까 머리로 오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0페이지로 제가 이런 말을 해놨어요. 별 하나에 의지해서 가야 하니 하나를 쪼아보는 힘은 우수하겠지만 나머지 큰 대의적인 것을 보는 힘은 떨어지는데 안목이 넓을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성품이 일단은 내성적이고 소심하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자기의 계축이라는 것이 인성의 나중에 양인의 큰 칼을 가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도 있기는 하나, 자기 자격의 카리스마도 있기는 하나, 요것을 가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소심하고, 자, 어떻게 해요? 밟으면 저기가 얼음이 결빙돼서 내가
그 찬물에 빠질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살살 걸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보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저 별이 어느 매에 있는 거 하면서 매우 매우 찾아다니는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정화는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정화는 어두운 밤, 지금 어두운 밤이죠. 이 어두운 밤에 하나의 별과 달이라면, 자, 이 태양은 못 가요. 한낮에 내려 쬐는 어떤 밝은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보따리를 메고 그 정화의 빛의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환경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 하나만 통찰하는 시야가 발달이 됐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성격 이미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됐다? 일단 집착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집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나쁜 식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집착이라는 것 그 자체를 쪼아보는 힘, 뭔가를 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는 힘, 세부적으로 뭔가를 파악하는 힘, 이런 거를 볼 때 아하, 연구직 내지는 전문직 계통으로 가면은 참 좋을 듯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자, 그 다음 대운을 보니, 자, 관대운으로 이어지죠. 드디어 여기에 있는 신금이 쭉 이렇게 투관이 이렇게 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도, 자, 경술, 여러분, 이 경술은 여러분이 진술충미가 껴있는 건 무조건 어떤 백호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다 괴강이죠. 그래서 이야, 이거 압력이에요. 압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다져졌던 그 칼이, 자, 어떻게 아까 터질 대로 터져서 한번 휘어 나오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상을 시켜야 되므로, 이때 어떻겠다. 그리고 술은, 자, 인호술에 정화가 있는 불씨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정화가 술에 어떤 인호술의 궤적을 달리는, 그러니까 그 경금을 활연진금까지는 못 시키는 그런 불이라 할지어도 뭔가의 불의 어떤 여운의 기운은 있겠다. 그러면 조직의 활동성이 보이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대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축하고 술하고의 형관계다. 그러면 내 어떤 그 삶의 직업 파트 내지는 어떤 자격 분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내 부모가 주신 어떤 그 한적인,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자양을 받지 못했던 그 부분에 술을 첨가하니 이게 어떻게 된다? 뭔가를 다시 조정해서 변폭을 크게 할 일이 있겠구나. 이제 요런 대운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분이 그냥 쭉 읽고 넘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을 아주 디테일하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그 역학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 성품 잘 맞추기로 유명하셔가지고 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지 마시고요. 그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이 전공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좋아하는 것을 집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최고의 행복인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자, 명과 실이 틀려서 나는 이걸 원했는데 사실은 지제 사는 것이 이러다 보니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 요런 건데 자, 요런 때에 일단은 정화의 어떤 그 불씨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금으로 자리 잡았던 나의 한이 경금으로 딱 투가 되니, 이때 흠목이제까지는 못 돼도, 왜? 흠목이제가 여기서 되려고 그러면 이미 명주에 사인이 붙어줘야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 그러니까 저저번 시간에 풀었던 거에 이제 경호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명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나, 그래도 나쁘지 않구나. 21에서 30일. 내가 어떤 초반기에 자리 잡는 직장의 형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입문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간주어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경금과 기토와 아까 경금과, 자, 무엇과, 이제 경금의 해석은 끝난 것 같고요. 관이죠. 그 다음에 기토와 정화와 요거에 이제 조금 더 면밀히 얘기를 하자 그러면, 기토가 축에 임묘한다, 이 소리. 자, 있거든 임묘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나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 돈이 죽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자까지 합세가 다니 또 꽁꽁 얼려버리구나. 그러니 아버지의 서포트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지는 아버지의 활동성이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덕 받기가 매우 힘들었겠구나.
요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기토라는 거는 이제 뭐 정제니까 우리 정제에 대해서 앞 시간에 뭐라고 했나요? 제가 안정된 소득, 고정된 소득. 그래서 꼭 관이 만약에 명조에 없었을 때 지금 이 사람도 투관된 관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이 없을 때는 정제를 대시해서 볼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이 토가 얼어 있다는 건 내가 직장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아니면 굉장히 쉬웠다. 오케이. 자,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제의 길이 임묘된 현황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정화라는 것은 뭐다.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의 지업을 펼칠 수 있는 그게 바로 활동력이죠. 왜 이제 간목은 뭔가의 온기가 조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태양광선, 빛 이런 것들이 조달이 돼야 잎을 쫙 펼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뿌리도 잎이 펼쳐지면서 뿌리도 펼쳐져 가니까 자기 땅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해동이 돼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 수를 물이 간목이 즐겁게 빨아 당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현황이 될 수 없으니 활동성과 나의 돈과 그 다음에 안정된 자리와 안정된 소득원, 그 다음에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원책과 그 다음에 나의 목표와 내가 사회적으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계기가 어떻게 되더라. 임묘가 되더라. 그것이 한 자리로 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대운으로 쭉 흐르면 이제 기토 드디어 내가 열망했던 이게 천을개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 또 하실 수 있죠. 천을개인이 이렇게 못 쓰게 되면 이게 천을개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천을개인이라는 건 이 명조에 있을 때에는 사인이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천을기인이 될 것이다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축토를 진짜 천을기인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해동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기토가 기토다운 토로 변할 때에는 모름지기 뭐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열이 필요할 수 있겠다. 요거를 보라는 거죠. 요거를.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28페이지를 보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축월의 갑자일주는 자와 축이 연결된 동토로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되는데 한 번에 정착이 어려울 수 있어 직주 이동이 빈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처럼 토가 약하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여 본인이 학부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매사 순탄치 않고 지체되고 변동되는 사연 속에 더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축은 육합이 되니 주경야독하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형상으로 많은 인고의 세월이 따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대로 선생님들 나중에 어떤 명조가 비슷한 유형의 물상이 딱 잡아진다 그러면 이거 이대로 이제 통변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벌써 나왔죠. 제가 앞 시간에 말했죠. 자와 축을 연계선상으로 이렇게 보면 되고 주경야독은 여기서 왜 붙었느냐. 주경야독. 자, 이게 주경야독이라는 거 자와 축이 지금 육합으로 붙어 있죠, 여러분. 이게 육합이다. 그러면 사이가 좋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음과 양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이 아버지고 자가 어머니잖아요. 그러면 축이 양이다. 그러면 자가 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음양은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아니면 내가 손바닥만 달고 살 수 있다. 손등만 달고 살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문을 이루려면 돈을 벌어야 됐고 그 다음에 돈을 벌으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됐고가 이 음양의 관계에 공존을 했다는 소리죠. 그러니 소가 이 추운 겨울날 가다 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상이에요.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 2페이지에다가 28페이지에다가 써놓은 거는 물상 그대로를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손님 이제 뭐 상담을 왔을 때 제가 진행이 요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하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순조롭지는 않으나 또 가다서다를 반복은 하나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어떤 쪼아보는 힘은 강한데 대외적으로 큰 폭을 잡지 못하니 이게 맹점으로 남았겠다. 요렇게 제가 이제
펼쳐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나머지 배우자궁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배우자궁에서는 이제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자, 배우자궁이 실린 자리는 자잖아요. 이 자고.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있는 축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이 사람한테는 정제인데, 그러면 이거를 배우자로 봐야 되나요? 이거를 배우자로 봐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자, 사실은 이 지금 여기에서는 성품 가족 관계, 학부 전공에서는 지금 배우자 관계는 지금 없는데, 다음 시간에 자, 네 번째 배우자 관계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궁성론에 의하면 자는 인성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 와이프의 궁성을 보려면 이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와이프의 진짜 육친에 그대로 이름을 붙여서 보려고 그러면 이 기토, 그러니까 축토, 축중에 있는 기토를 보든 아니면 축토를 보든, 또 이것도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축을 정제로 봐야 됩니까? 축중에 기토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면밀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 배우자 관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통변을 할 것이냐, 이 명저 갖고죠. 그래서 배우자 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신랄하게 통변을 해볼 예정이오니, 자, 여러분 예습 철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 혼자 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 카페에 여러 선생님들이 공부를 아주 지금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서님도 부족한 한자 연습장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카페 학우님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 자,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시면 카페에 일단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